엘립틱 펑션에 대해서 마저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엘립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제가 노트에 적었는데요. 여기 적어드린 엘립틱 인티그럴을 통해서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쟤를 앰플리튜드 변수 이제 파이의 함수로 볼 때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여기 이제 대략 그려드렸어요. 대략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러스가 0일 때는 적분함수가 그냥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이덴티티 펑션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k가 0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모듈러스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이제 저 적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비교적 복잡한 앰플리튜드의 펑션이 되는데, 자 여기 적분하는 그런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이가 커지면 점점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파이가 0일 땐 0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 특별히 그때 우리가 그때 함수값을 complete elliptic integral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이가 0에서 2분의 파이만큼 커지는 동안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함수값의 증가된 값이나 파이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증가할 때 증가된 값이 똑같겠죠.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성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사인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때 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변하는 거랑 이제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사인 제곱이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파이가 될 때에는 적분값이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배 k.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그럼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마이너스 컴플리트 인티그럴, 파이가 마이너스 파이가 될 때는 이제 마이너스 2파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역함수를 통해서 엘립틱 펑션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립틱 펑션의 데피니션인데, 내가 그래프를 그린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값이 f의 그래프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다른 색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왔다. 내가 이게 u예요. 그러니까 u 값을 딱 여기다 하면 그럼 그 u를 주는 세타가 얼마인가? 파이가 얼마인가? 이 값을 찾아서, 그런데 그냥 그 파이로 역함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사인을 택해서 이제 그것을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자코비 엘립틱 펑션 혹은 이제 자코비 엘립틱 펑션이라고 부르는 그 함수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엘립틱 인티그럴의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이 수직 방향으로 4K만큼 지나가면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2파이만큼 변하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함수값이 4K만큼 변할 때 이쪽 방향으로는 파이가 2파이만큼 변하잖아요. 그렇죠? 델타 U가 4K가 될 때. 따라서 U가 4K만큼 변하면 파이가 2파이만큼 변하고, 따라서 사인 2파이니까 똑같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자코비 엘립틱 펑션은 주기함수가 되고, 그때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의 값이 이렇게 되는 이제 주기함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k가 0일 때는 자인 함수가 그냥 사인 함수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자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울프람 알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울프람 알파 사이트에 왔습니다. 우선 자인 함수인데 x라고 쓸까요? 모듈러스가 k일 때 함수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모듈러스가 k면 사인 함수와 똑같아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인인지 비교를 해보려면 내가 여기다가 사인 x 둘을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 되겠죠. 둘을 그렸을 때, 자, 이제 정말로 겹치네요. 그렇죠? 즉 모듈러스가 0일 때는 자인 함수는 그냥 사인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모듈러스를 몇 개를 이제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자인 x 뭐 여러 개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0.25, 그 다음에 자인 x 0.5, 자인 x 0.75 이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함수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선이 이렇게 4개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이 모듈러스가 0일 때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모듈러스가 0.25, 그 다음에 그 흐린 연두색이 모듈러스 0.5, 그 다음에 이제 0.75. 그래서 점점 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 함수의 모양이 이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점점 이 함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모듈러스를 키움에 따라서. 그 이유가 모듈러스가 커지면 주기가 제가 아까 4k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k 값이 컴플리트 엘립틱 인티그럴 값이 k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가 이제 점점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제 주기가 다른 여러 개의 함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어요. 자, 모듈러스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k0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함수에서 x 대신에 x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곱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래프는 그 얼마, 그 상수만큼 축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인 x 곱하기 k 하면 원래 주기가 4k였는데 이렇게 하면 주기가 그냥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모든 애들의 주기를 다 똑같이 그 x축 방향으로 축소를 시켜서 각각 이제 그 컴플리트 인티그럴 값만큼 축소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k가 컴플리트 인티그럴이라는 걸 잘 알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k가 컴플리트 인티그럴이라는 걸 얘가 이제 알아채고 있죠. 자, 이게 3차원 그래프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차원 그래프가 아니고, 자, 여기다 좀 말을 써야 되겠네요. from -3 to 3, 즉 x가 -3에서 3까지 그려라. 그럼 얘가 이제 실수로 생각을 해서 그리겠죠. 조금 전에 3차원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얘가 그린 거는 이제 복소수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x를 -3에서 3까지 그려라 그러면 이제 실수 변수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제가 여기 실수를 했구나.
모듈러스 값에 따라서 그 각 함수의 주기가 달라지니까 이 함수의 모양을 비교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4인 펑션 제일 처음에 모듈러스가 내가 0인 그래프를 그릴 텐데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k 제로를 한번 해서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x 자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대신 대입하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 상수만큼 그래프가 축소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여기다 이제 컴플리트 인티그럴을 곱해주면 그것만큼도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번엔 내 모듈러스를 이제 0.5짜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축소를 해봅시다. 그리고 자인 펑션 이번엔 모듈러스를 0.9짜리 그리고 x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내가 x 값을 전부 다 그 컴플리트 인티그럴을 곱했기 때문에 함수들이 다 축소 복사가 돼요. k만큼. 따라서 원래 그 함수의 주기가 4k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를 k로 곱했으니까 함수의 주기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그래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한 주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눈에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k를 바꿈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k가 0일 때는 그냥 사인 함수였는데 모듈러스를 키우니까 이게 좀 더 각진 모양으로 가고 있죠. 이걸 좀 더 과장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모듈러스를 0.9 대신에 0.95까지 한번 해볼게요. 0.95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이제 각진 모양이 나오고요. 얘를 0.99까지 한번 해볼까요? 더 이제 완전히 과장해서 그려보려고 해요. 0.99.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 금색깔의 그래프가 모듈러스가 0.99일 때 그래프인데 점점 이 사각파형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자인 함수는 모듈러스의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사인 함수에서부터 그 이제 각진 함수, 사각파형으로 모양이 서서히 변하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함수의 그래프 잘 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엘립틱 펑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것까지 잘 구경을 했고요. 이제 11장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운 걸 총 결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계속 11장에서 우리가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역시 이제 단진자 운동이고 이제 이 연습 문제 22번이 되겠어요. 단진자 운동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단진자 운동이 진폭이 작을 때 근사적으로 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널리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점점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단진자 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겠어요. 자, 이 벽에 길이가 L인 줄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짜리인 물체 이제 운동을 우리가 기술하고 있죠. 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물리량을 이제 계산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시간의 함수로 세타를 직접 구하는 그런 걸 할 거예요. 자, 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 방정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운동 방정식을 쓰진 않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여러 차례 유도를 했었고, 이때 알파는 이제 진폭이에요. 알파는 이제 진폭. 최대 벌어진 각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좌변과 우변에 이제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변은 이제 좌변은 쉽죠. 좌변은 그냥 뭐 적분하면 곱하기 t 이렇게 돼서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에 있는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이제 세타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뭐 이러면 이제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니까 내가 변수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변수 변환하는데 아까 이제 일반적인 그 진폭에서의 주기를 구하는 문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몇 차례 했던 그 변수 변환을 여기서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반각 공식을 제일 처음에 사용했었죠. 그래서 반각 공식을 사용하면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여기는 이제 남는 게 여기까지 남았고 이게 그 엘립틱 인티그럴과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실제 엘립틱 인티그럴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듈러스 값이 사인 2분의 알파 분의 1이니까 모듈러스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그 식이 아니고요. 따라서 여기서 아까 어떤 이 변수 변환을 했냐면 내가 u라는 변수를 도입했죠. 그렇죠? 뭐 x로 쓸까요? x는 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dx는 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변수 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열심히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x자 적분 상한이 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0이고요. 자, 이제 d 세타는 자 어떻게 바뀌죠? 그래서 자 얘는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1세타 2분의 세타 프라임 dx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요 사인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낼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은 1 빼기 사인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1 빼기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는 1 빼기 x제곱 여기 dx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던 루트 2 사인 2분의 알파 분의 1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는 캔슬 되고요.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쪽으로 옮겨서 적으면 루트 L분의 2G T는 자 여기는 루트 2의 0에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변에 있는 이 적분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적분이죠. 어떤 적분이에요? 이게 그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 자, 내가 얘를 루트 2에 f 내가 이제 파이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가 사인 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요 파이가 뭐 얼마예요? 요 파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가 사인 파이가 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자, 요 자리에 요 세타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각도가 몇 도일 때 시간이 몇 초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간이 몇 초일 때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f 펑션의 역함수를 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f 펑션의 역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자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엘립틱 펑션. 그래서 내가 이 식을 그냥 바로 역함수로 그냥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인 루트 L분의 G T 모듈러스가 사인 2분의 알파는, 그러면 요 자리에다 뭘 쓴다라고 했죠? 사인 파이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 사인 파이가 뭐예요? 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게 우리가 단진자 운동의 해가 되겠어요. 단진자 운동의 해. 그래서 여기서 좀 이 부분을 좀 지우고요.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요 식을 마저 정리를 하면 사인 2분의 세타, 우리 이제 시간의 함수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인 2분의 알파를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그럼 사인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의 함수로 구한 거죠. 사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크 사인의 역함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진자 운동의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인 함수는 우리가 주기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주기 함수란 말의 뜻은 뭐냐면 요 자인 함수의 요 첫 번째 파트의 크기가 4k만큼 변하면 그럼 함수값이 도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하면 그럼 이 자인 함수가 도로 자기 자신, 요 세타도 도로 자기 자신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이 단진자 운동의 주기를 내가 알파라고 표시한다면 여기 앞에 이제 이 루트 g 나누기 l까지 포함한 요 값이 4배의 모듈러스가 사인 2분의 알파일 때의 컴플리트 인티그럴, 그게 바로 단진자 운동의 주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이미 한번 계산을 했었죠. 그때의 이 모듈러스 값으로 이 주기가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